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이 있었으나 같이 살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부부와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1인이면 사실상 부부와 상속인이 각 2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겠지만요. 상속인이 3인이고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1. 사신혼 부부와 상속인 전체가 각 2분의 1씩 상속을 받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혼 부부는 1.5억 원, 상속인들은 각 5천만 원씩 받게 되겠지요. 아니면 2. 사실혼 부부와 상속인들이 각 4분의 1씩 즉 7,500만 원씩 상속을 받게 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고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 부부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 법 규정이긴 하겠지만 상속인이 없는 사실혼 부부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사실상 상속권이 인정된 것이어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쇼츠와 조금 관련이 있네요. 사실혼 부부에게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니 사실혼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했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혼도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혼 사건을 하나 수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이는 5번 이사를 하면서 같이 살았고 제1회인 감남은 사실혼을 주장합니다. 상대는 을녀라 표현할게요. 동거할 무렵은 아니었지만 상견례와 유사한 자리도 있었고 을녀는 감남의 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칭하고 감남의 어머니에게 엄마라고도 하며 감남에게는 여보라고도 불렀습니다. 감남은 을녀의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급여는 아주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적절히 받았고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을녀는 그냥 감남과 전혀 결혼, 즉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애인 간의 동거관계였고 회사에서는 감남은 자신의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요. 가족들 간의 만남은 있었으나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한 상견례가 아니고 결혼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애인 관계에서 부모들 간의 만남이 흔한 일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을녀가 감남에게 여보라고 한 것, 상대방의 부모에게 아버님, 엄마라고 호칭을 한 것은 단순히 애인의 부모에게 살갑게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다른 변호사가 진행해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윤땡땡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다 아시지요?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원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중 1인의 이름 중 2글자 정도를 넣으면 알 수 있어요. 사실 남의 것도 알 수 있으니 나의 사건 검색이 아니라 너의 사건 검색도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자동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6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것도 매우 성가시긴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이라면 사건 번호를 몰라도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이혼 사건은 상대방이 제소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가끔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고 주심판사 설명드린다는 게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 보면 제1민사부 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제1민사부 나라고 되어 있으면 나는 우배석 판사를, 다는 좌배석 판사를, 가는 부장판사를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재판장의 주심인 가도 있었으나 그 후에 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을 해야 하고 모든 사건을 결정해야 하니 가나다 사건은 모두 알아야 하고요. 나 사건은 사실 우배석만 정확히 알고 좌배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사건은 좌배석만 알고 우배석은 잘 모르겠지요. 조금 큰 사건에서는 재판장을 잘 아는 변호사를 주된 변호사로 선임하고 주심판사를 잘 아는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졸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 사건이 아닌 다른 배석판사의 사건을 진행할 때 그랬던 것이지요.